기린만입니다. 김민지입니다. 아빠 그 원펜타스 당첨자 조사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원펜타스 당첨자 조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00 뭐 몇 대 1? 500 몇십 대 1 나왔잖아. 난리가 났지. 이게 왜 난리가 났냐면 분양가가 23억 몇 천에 나왔거든. 전용 84가 주변 시세가 40억이 넘는단 말이야. 17억? 20억 정도 시세 차익을 얻으니까 당첨된 사람이 난리가 났는데 조사 들어간다 그러니까 50명이 포기했답니다. 아 진짜? 어. 왜? 왜 포기했을까? 자, 왜 조사 들어갈까? 자, 만점자가 3명이 나왔다는 거지. 가점제. 84점이 만점이거든. 청약 가점제.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무주택 기간 좀 길어야 되고. 무주택 기간은 15년이 지나면 만점입니다. 통장 가입 기간 15년 지나면 만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양가족인데 우리가 4인 가족이잖아. 엄마, 민지, 현지, 아빠 4명. 우리가 무주택 15년, 통장 가입 기간 15년, 4명 가족 점수를 합하면 69점 나옵니다. 69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점수가 69점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원펜타스 커트라인이 한 명이 69점이고 나머지는 다 70점이 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안 된다.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있었어도 안 된다. 그럼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야. 그러면 만점이 어떻게 3명이나 나왔지? 만점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6명. 그러니까 본인 빼고 6명이니까 7인 가족이 돼야 돼. 7인 가족이 요즘 세상에 웬 말이야. 잘 없지. 예를 들어서 아랍 왕자 같으면 왕족 같으면 가능하잖아. 왜? 일부 다처자니까 부인이 6명이면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 그리고 아니면 자녀를 남편, 부인, 그리고 자녀가 5명 있어야 돼. 요즘 누가 5명? 그런 사람은 상 줘도 되지. 근데 실제로 5명이 쉽지 않잖아.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이 사람은 됐을까? 결국에는 부모님. 부모님을 부양하면 되지. 그러면 애가 3명에 부모님 2명을 부양하면 7인 가족이 되니까 만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자, 여기서 왜 조사가 들어가냐? 민원이 빗발쳤다는 거야. 왜 민원을 넣었을까, 사람들이? 왜 말이 안 분노를 된다. 했을까? 말이 안 되지. 왜? 생각해봐. 분양가가 23억 몇 천이야.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못해. 기본 현금이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야. 현금이 10억이 있는 사람이 자녀 3명에 부모님 2명을 모시고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산다.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민원이 빗발친 거야. 이거는 위장전입이다. 말도 안 된다. 물론 위장전입이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를 하는 이유는 청약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아빠는 생각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 가점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분들이 뭐 위장전입을 했다는 거는 이제 우리의 분노의 표현인 거고 실제로 위장전입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거지. 나는 우리 가족이 이제 애 2명도 쉽지 않잖아. 요즘 젊은 분들은 결혼도 안 하는데 우리가 아빠 세대 때 민지, 현지 2명을 낳았는데도 우리가 69점밖에 안 된다는 거지. 무주택이면 그것도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분노. 젊은 친구들은 나는 결혼 계획도 없는데 도대체 가점은 어떻게 만드냐고. 답이 안 나온다. 이거는 잘못된 제도다. 분노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사단이 발생을 한 거지. 근데 그래가지고 청약 통장 요즘 되게 많이 깨는 것 같던데. 깨거나 아니면 냅두고 안 넣거나. 안 깨고 싶겠냐. 노력해도 84점 택도 없고 69점. 우리가 노력을 해도 69점인데 젊은 분들은 69점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결혼도 안 해. 결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부양가족이 나와? 나 하나 5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점수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다음. 근데 아무거나 청약하면 안 되잖아. 좋은 거 청약하고 싶은데 좋은 거는 경쟁률이 높아. 나는 안 돼. 꿈이 없지? 만약에 당첨이 되면 감당할 수 있나? 요즘 분양가가 얼마나 비싼데 서울은.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뭐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4천만 원이 넘었는데 안 돼. 돈도 없어. 또 지방에 있는 분들도 통장을 깨. 왜? 미분양이 굉장히 많아. 굳이 청약을 왜 받아?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 가입자 수가 뚝뚝 떨어져서 1년 만에 35만 명 정도가 이탈. 큰일 났어. 왜? 이 청약 통장의 돈이 사실은 주택도시 기금이야. 이 기금을 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자도 돕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납입 총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9월부터 올라가. 상향 조정해주는 이유가 사실은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인심 써주는 것처럼 하면서 25만 원 올려줄게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도 깨고 싶다니까. 깨고 싶어? 25만 원 넣어야지 왜 깨?
굳이 이제 결혼도 안 할 건데 이거 못 채우는데.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전략이 필요하잖아. 청약 통장을 가지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전략 한번 세워보자고. 어떻게? 무주택자들, 민지 같은 무주택자들이라면 아빠는 가지고 가라 그래. 가지고 왜? 가라고? 지금은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긴 한데, 자,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앞서서 납입 총액을 25만 원 늘린다고 했지? 앞서서 원펜타스는 가점이라고 했어? 우선순위가 뭐지? 헷갈리잖아? 민영주택,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민영주택들은 가점제로 해. 청약 가점제? 가점제. 무주택기간, 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공공분양, LH가 짓는 공공분양은 납입 총액. 총액. 들어가는 통장에 돈이 많을수록 유리해. 그런데 그러면 나는 10억 있는데 10억 한꺼번에 넣어버릴래. 그럼 그 사람이 당첨될 거 아니야. 그럼 불공정하잖아.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만 인정을 해준 거야. 10만 원씩 꾸준하게 납입한 사람. 작년에 동작구 수방사회 기억나? 5억 기억나지? 뭣도 해가지고. 그게 커트라인이 2,500 몇만 원이었거든. 2,500만 원? 2,550만 원이니까 그랬어. 2,550만 원 되려면 한 달에 10만 원씩 한 20년? 21년 3개월을 넣어야 돼. 그 21년 3개월 넣은 사람이 당첨이 된단 말이야. 근데 청년들은 이것도 까마득하지. 그래서 정부가 25만 원 올려주게 되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너도 나도 25만 원 넣으면 답이 안 나오지. 답이 안 나오지만 자 민지도 깨고 싶잖아. 25만 원 안 넣고 싶잖아. 아빠는 여기서 힌트가 있다고 봐. 왜? 10만 원은 너도 나도 다 넣었어. 25만 원 부담스럽잖아. 부담스러우면 많은 사람들이 안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25만 원씩 다시 10년, 20년 넣는 사람은 10년, 20년 후에 의외로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25만 원이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고 있는 사람은 이자도 줘. 물론 은행보다 좀 저렴하긴 하는데 안 주는 것 아니야. 이자도 주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지. 무주택자들은. 거기에 25만 원씩 넣으면 10만 원 넣을 때보다 부담은 되지만 아빠 볼 때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참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 그래서 아빠는 25만 원씩 능력이 된다면 넣기를 원하지. 오래 가지고 간 사람, 통장은 오래 묵혀둘수록 좋고 지금 제도 하에서는 나는 공공아파트 분양받을 생각이 없어. 나는 레미안 할래. 힐스테이트 할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민영아파트잖아. 민영아파트는 납입 금액의 한도 금액이 있어. 최소. 한도 금액? 내가 모든 평양을 하려고 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500만 원. 광역시는 1,000만 원. 그러니까 광역시는 인천, 부산, 대구 같은 데지. 기타는 500만 원. 500만 원. 그럼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나는 공공주택 안 할래 라고 하면 일단 500만 원까지만 넣고 안 넣는 것도 방법이다. 통장을 깨지 말고 민영 아파트만 할 것 같으면 500만 원만 넣고 아니야 나는 공공도 할 수도 있어. 아니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25만 원 넣을래. 돈 있는 그 정도 낼 돈이 있는 분들은 25만 원씩 넣는 게 좋겠다. 1주택자를 1주택자들? 1주택자는 청약통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굳이 없어도 되지 않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없어도 되지. 왜? 공공분양도 무주택자가 대상이고 청약 가점제도 무주택 기간이 점수가 있기 때문에 집이 있으면 점수가 안 나와. 안 나오지만 뭐가 있다? 추천 물량은 1주택자도 가능해. 추천 물량. 추천 물량? 물론 확률이 낮지. 추첨은 뺑뺑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뺑뺑이가 있는데 확률은 좀 낮아. 낮는데 그래도 1주택이 있어도 심심해서 좋은 거나 원펜트하우스 추천 물량 넣을 수도 있잖아. 집 하나 있어도. 그러니까 해지하지 말고 추천 물량 넣자. 1주택자들은. 아빠 아는 사람 중에 1주택인데 67번 청약해서 당첨된 사람이 있다니까. 아, 67번? 2021년에 분위기 좋을 때.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데도 야 67번 청약하니까 되더라고. 이거는 의지의 한국인. 하늘도 정성에 감탄했기 때문에 행운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1주택자들은 추천 물량 할 수 있으니까 굳이 깨지는 말자. 단 1주택 있으니까 공공분양 안 되니까 아까 납입 그 민영주택 그 한도 금액까지만 서울은 1,500만 원, 광역시 1,000만 원, 기타 500만 원까지만 넣자. 1주택자들은. 2주택자들은 그냥 깨도 된다. 2주택자는 답이 없다. 깨서 소고기 사 먹어도 된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2015년 이후에는 종합통장이고 그 이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었거든. 근데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청약저축이 이제 공공분양만 할 수 있는 통장이었어. 이 통장은
원래 사망하게 되면은 이제 명의를 이전할 수가 있고 사망을 안 해도 세대주를 바꾸면 명의 이전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다주택이라도 해지하지는 말자. 왜? 나중에 세대주 변경해서 자식한테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청약 저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주택이라도 해지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